3월 28일에서 29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이제 야간 이제 NBA도 있고 축구도 있고 메이저리그도 있는데 모든 경기 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는 제가 방송 중에 이 경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고 말을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주간은 제가 걸렸고, 오늘 국내 야구가 개막을 했죠. 국내 야구가 개막을 했고, 역시 국내 야구는 재미가 있습니다. 보는 재미가 있어요. 뭐 실력이 좋아서 보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개판이잖아. 너무 개판이야. 이러니까 우리나라 야구가 제일 인기가 많은 거예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제가 불펜 투수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라고 했죠. 딱 그대로잖아. 김범수랑 또 누구 조상우랑 아웃 카운트 한 개도 못 잡고 포볼 뭐 3개 주고 안타 3개 쳐맞고 점수 계속 주고 끝났잖아. 그죠? 야구가 그래요. 한국 야구는. NC 언더 개푸근해 보인다고 했었고, 키움도 전반승 은근히 비빌 거라고 했는데 5회 5점인가 냈나? 그래갖고 전반승 했죠. 뭐 끝까지 가가 지긴 했지만. 그래서 야구 감각이 엄청납니다. 지금 야구 감각이. LG가 저 사고를 쳐가지고 저 개쉐이들이 막 따라가긴 하던데 한 칸이 모자라더라. 말로 해서 그때 한 방 쳐줬으면 몰랐는데 막판에 따라가긴 했지만 결국은 뭐 LG 때문에 올킬은 놓쳤다. 하지만 이 역배대이에 한 개 건진 거에 만족하고 5경기 전체를 다 제가 볼 수 있어서 이번 시즌 전력을 어느 정도는 제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축구는 아쉽게 틀렸고, 뭐 3개 가가지고 1개 걸려서 3배 걸려서 뭐 딴 건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첫 경기들 다 보면서 각 팀들마다 전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는 게 큰 수확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또 있으니까 메이저리그 맞춰봅시다. 자, 먼저 세인트루이스와 템파베이 경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세인트루이스는 맥그립이 나오고 템파베이는 보일 나온다. 얘들 맥그리비는 작년에 95.2이닝 동안 뭐 삼진수는 적어요. 58개밖에 안 되고 포볼 20개 주면서 그래도 제구는 잡혀있는, 공 구속 보시면 92.4마일이죠. 그리고 6개 구종을 10%에서 25% 골고루 던지는 그냥 피네스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은 느리지만 패스트볼을 어느 정도 구위가 살아있는 최상급이죠. 그래서 괜찮아요. 난타를 막 당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반대로 보일은 공구속 98.5에 98.5마일이죠. 거의 160 가까이 되는 겁니다. 158, 159 정도 될 건데 회전수가 2579예요. 저 정도 되면 상위 한 10% 안에 들어. 쟤는 맥그리비와 반대로 구위로 찍어 누르는 투수예요. 52이닝 동안 포볼 28개 준 거 보면 알겠죠? 삼진도 좀 있지만 포볼도 많은 투수. 제구 안 잡혀있는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시범 경기에서도 9.2이닝 동안 삼진 16개 잡는 동안 포볼 8개 줬습니다. 제구 안 잡혀있죠? 여전히 안 잡혀있는 것 같아. 시범 경기에서 저 정도면은 홈게임 들어왔을 경우에 더 안 좋을 거예요. 작년에도 52이닝 동안 던지면서 포볼 많이 줬었고, 하드hit 비율이 되게 높아요. 하드hit 비율이 이제 안 좋은 걸로 9%예요. 하위 9%. 맞았다 하면은 정타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포볼도 많이 내준다. 그래서 얘는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 다만 한 번 끊기는 날에는 구위를 찍어 누르기 때문에 잘 던질 수도 있고, 도 아니면 모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도일 가능성이 좀 높은 투수라고 보시면 된다. 반대로 맥그리비는 좀 안정성은 있지만 구위에 뭐 강력함은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실점은 무조건 동반하는 그런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난타당한 투수는 아니고 18.1인 동안 방어율 2.455였어요. 이번 시범 경기 때. 그리고 포볼은 기본적으로
제어를 잘한다. 상위 7% 정도 됩니다. 포볼 제어가. 다만 삼진은 하위 3%죠. 거의 삼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상대방이 만만하게 보고 들어오다 헛스윙 해가지고 삼진이 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반대 성향의 투수기 때문에 뭐 본인 성향에 따라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인트루이스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는 재고 안 잡힌 투수는 어떤 리그에서든 살아나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1차전과 마찬가지로 세인트루이스가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컵스와 워싱턴. 1차전 워싱턴 역배를 본 사람은 저밖에 없었을 겁니다. 워싱턴 이겼죠. 2차전 어떻게 될까요? 2차전 선발은 컵스의 신성이죠. 호튼이 나오고 워싱턴은 마이콜라스 나옵니다. 호튼은 작년에 괜찮게 던졌어요. 118이닝 동안 방어율 2.67. 초반에 조금 흔들렸었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더 잘 던진 100이닝 이상 던지면서 이제 올 시즌에 좀 더 기대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투구를 펼쳤고, 이번 뭐 시범 경기 때도 괜찮았습니다. 16.2이닝 또 삼진 17개 포볼 4개. 제구도 웬만큼 잡힌 모습 보여줬고, 뭐 기본적으로 후속이 빠르고 회전수도 2485, 직구도 괜찮다. 그리고 5개 구종을 던지는데 뭐 골고루 던지고 전부 다 5개 구종이 상급 정도 됩니다. 뭐 최상 천상급은 아닌데 쓸만하다 전부 다. 그래서 쉽게 공략할 만한 그런 투수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콜라스는 일본에 뛰다가 이제 메이저로 다시 복귀했는데, 복귀한 지 몇 년 됐죠. 점점 이제 뭐 그냥 대충 던지는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속 92.7마일. 5개 구종 골고루 던지는데 특출난 구종은 없습니다. 그냥 막 짬밥투라고 하죠. 대충 던지고 맞춰잡고 하는 투수고, 포볼이 적어요. 156.1이닝 동안 포볼 37개밖에 안 줬어. 그러니까 포볼을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메이저리그에서 약팀 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럴 비율 최고로 안 좋습니다. 맞았다 하면 정타. 홈런 위험성이 되게 큰 선수라고 보시면 돼. 맞았다고 하면은 세고 발사 각도도 좋으면서 세게 맞아 나간다. 배럴 타구가 하위 1%이기 때문에. 그죠? 이번 시범 경기 때는 별로 안 좋았어요. 9.2이닝 동안 삼진 6개밖에 못 잡았고 포볼은 8개. 자신의 장점이었던 포볼까지, 포볼을 원래 적어도 시범 경기에서는 제구도 안 잡힌 모습. 이 선수 포볼 많이 주면은 이제 선수 생명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뭐 본게임 들어오면 뭐 연차가 있는 투수라서 저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확실히 내리막을 걷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컵스 사이드로 보고 있고, 언더오버는 호튼도 뭐 1, 2점 정도 실전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워싱턴이 우투수 공수 잘 쳐요.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다 좌타랑 스위치 타자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좌우놀이 하면은 워싱턴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마이콜라스가 너무 지금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컵스 사이드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토와 애슬레틱스. 제가 좋아하는 애슬레틱스입니다. 오늘 제가 애슬레틱스 역배를 봤었죠. 봤는데 1점 차로 졌어요. 비빌 거라고는 봐서 프랭크가 배당이 너무 없고 역배를 봤는데 이기지는 못하더라고. 동점까지 따라갔다가 확실히 뭐 불펜에서 또 1점 더 주더라고. 그래도 비비는 거 맞췄어. 아깝다 진짜. 그죠? 토론토는 딜런 시즈를 사왔어요. 돈 많이 줬습니다. 이 선수가 작년에 4.5 방어율. 그런데 이 선수의 장점은 탈삼진 능력입니다. 이닝당 1개가 훌쩍 넘죠. 그리고 이 선수는 쌀보리 투수예요. 포심 아니면 슬라이더가 80%가 넘어간다. 근데 뭐 포심 슬라이더가 뭐 최상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상급 정도 되는데 절묘하게 2개로 잘 던집니다. 한 번 얘한테 말리면 8회까지 그냥 순삭당해요. 2개밖에 안 떠져. 간간히 뭐 슬라이드가 던지는데, 커브 던지고 하는데 큰 의미는 없고, 공은 빠르고 97마일. 다만 뭐 회전수는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 15경기 때도 9.2이닝 동안 0.93 좋았죠. 삼진 12개, 포볼 3개 좋았다. 이 선수는 방울 4.5인데 기대 방어율은 2점대예요.
2점대 후반이니까 3점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이 좀 안 따랐다는 점이 있고, 그래서 토론토가 딜런 시즈한테 조금 배팅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토론토에는 좀 포심이 강력한 그런 투수는 없단 말이야. 세비지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작년에 해성같이 등장해서 또 부상을 당했고, 시즌은 그냥 9위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투수입니다. 그래서 기대 방어율도 원래 낮기 때문에 어쩌면 뭐 대박이 터뜨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애슬레틱스의 스프링스는 작년에도 풀타임으로 계속해서 로테이션 계속 돌았던 투수고, 방어율 3.64, 이닝 171이닝에 삼진 138개, 포볼 54개, 뭐 준수하죠. 휘입도 1.21이고. 다만 이번 시범 경기 때 14.1이닝 동안 방어율 6.28, 그리고 삼진 15개. 포볼이 많았어. 그죠? 이 경기는 제 생각에 타자 상성에서 토론토가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시범 경기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지만 스프링스 시범 경기 결과가 너무 안 좋았다. 토론토가 자투수 공을 되게 잘 칩니다. 쟤들. 오늘은 그 애슬레틱스의 우투수 세베리논에 살짝 말리긴 감이 있었는데, 오늘 내일 경기는 자투수 스프링 상대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토론토 승 오버마인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볼티모어와 미네소타, 브레디시와 브래들리. 철자가 4자까지 똑같죠. 자, 브래디시는 얘는 에이스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투수인데,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던진 이닝이 70이닝을 살짝 넘어요. 작년에 32이닝 던졌고, 그 전에 39이닝 던졌고, 그 3년 전에 방어율이 2점대 초반인가? 할 때가 좋아요. 정말 좋은 투수예요. 일단 구속도 평균 이상이고, 회전수도 괜찮고, 삼진율이 상위 5%고 엄청 좋다. 그런데 몸이 자주 아프다. 근데 오랜만에 이제 선발로 이제 시즌 시작하자마자 같이 이제 로테이션 돌게 됐는데, 이 선수가 계속해서 선발 돌 수 있다면 분명히 10승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범 경기 때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죠. 포볼이 5개 정도 있는데, 저 정도야 뭐 어느 정도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방어율 2.35가 딱 눈에 들어오죠. 괜찮게 던졌다. 브래들리는 작년에 템파베이에 있다가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미네소타로 넘어왔죠. 이 선수가 구속도 괜찮고 구위도 좀 있는 투수인데, 작년 초반까지 잘하다가 한 중반부터 얘가 맞춰잡기에 재미를 들여가지고 잘 맞춰잡지도 못하거든요. 그때부터 방어율이 쭉쭉쭉쭉 올라갔어. 방어율 3점대 후반에서 5점대까지 올라가더라고. 제 생각 바꿔야 돼요. 쟤는 삼진 위주로 가야 됩니다. 시범 경기 때 삼진 위주로 가니까 17.1이닝 동안 삼진 23개 잡았잖아. 예, 1인당 1개 이상씩 잡을 수 있는 투수예요. 근데 생각을 좀 잘못해가지고 지금 좀 삐딱선 탄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좀 원래 했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경기는 아무래도 볼티모어가 좀 유리합니다. 볼티모어가 미네소타보다 타선이 미네소타보다 볼티모어가 좀 더 좋고, 그리고 선발 비교해보면 브래들리도 작년 초반 생각해보면 잘 던지는데, 브래디시가 아프지만 않다면 훨씬 한 단계 정도 레벨이 더 높은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기는 볼티 사이드로 보고, 그리고 언더 쪽으로 추천드리고, 마헨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홈팀이라서 볼티가 마헨은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이 있다. 자, 다음 필라델피아 텍사스 경기인데, 제가 이 선발을 루자르도랑 고어로 비교를 했어. 그 다음날 선발을 제가 끌고 와가지고 데이터표 만들면서 발견을 했어, 마지막에. 이 경기 패스할게요. 요거 제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선발로 못하겠더라고. 넘어갈게요. 이 경기는 패스하고, 일단 뭐 필라델피아 텍사스 선발은 그 디그롬이 텍사스 선발이었고, 필라델피아가 누구였더라? 그 놀라랑 디그롬 선발이었어. 제 개인적으로는 디그롬 좋아하는데 디그롬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흐름상으로는 필요한데 애매하지 않나 그 경기는 좀 그래요. 자 싱어와 그레이 붙습니다. 자 싱어는 그냥 6이닝 3실점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얘는 슬라이더 28% 스위퍼 21% 보시면 뭐 브레이킹 볼들이 상당히 좋아. 많이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상급 중간급도 아니고 쓸만한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직구 구속이 빠르지는 않지만 회전력이 괜찮아서 직구도 웬만큼 괜찮다. 하지만 완전히 뛰어난 부분이 없는 투수, 그러니까 어중간한 투수보다 살짝 위의 투수기 때문에 실점을 항상 동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6이닝 3실점 5이닝 뭐 3실점 왔다 갔다 하는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닝도 그렇게 많이 먹지도 못하고 다만 잘 아프지도 않아요. 항상 로테이션 지켜주면서 5이닝 6이닝 어느 정도 계산해서 하는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보스턴 그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뭐 작년에 꾸준히 던졌고 방어를 보시면 둘이 비슷한데 싱어는 오프스피드볼이 없어요. 완급 조절을 말고 그냥 변화구로 손끝 감각으로 직구로 이제 하는 투수고 그레이는 여러가지 던집니다. 스위퍼가 19% 던지는데 천상계입니다. 스위퍼 되게 좋고 그리고 포볼 잘 안주고 그 차이에요. 그래서 얘들 시범 경기도 거의 비슷하게 던졌습니다. 누가 앞선다고 볼 수 없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수는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보면 되고 다만 타선 차이는 좀 난다. 신시내티의 타선 이번에 그 에우제니오 수아레즈 데리고 왔죠. 걔 보강을 했는데 걔 말고는 그 델라엘리 크루즈랑 걔 둘이 말고는 크게 칠만한 애가 없어 아직까지도. 그래서 타선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스턴 또 좌타들이 강타자들이 많아. 앤서니 로반 앤서니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좌타자들 쭉 살펴보면 신시내티에는 쓸만한 좌타가 없고 보스턴은 많아. 4-5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어중간한 우투수라면 둘 다 타선이 좋은 보스턴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스턴 사이드로 보고 마헨까지도 원정이라서 가능할까 싶긴 해요. 언더 오버는 굳이 가자면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매츠와 피츠버그입니다. 매츠는 피터슨 나오고 피츠버그는 켈러 나와요. 얘들도 그냥 그저그런 그냥 어중간 6이닝 3실점짜리요. 6이닝 3실점 5이닝 3실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투수. 간혹 가다가 컨디션 좋으면 한 6이닝 1실점 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5이닝 못 채우고 한 4실점 5실점 하고 내려가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매츠 피터슨은 왼손잡이입니다. 얘는 공은 안 빨라요. 공은 안 빠른데 그 땅볼 유도가 상당히 좋아요. 상위 7%. 다만 하드hit은 정말 많이 맞아. 하위 9%. 하드hit 비율이 저렇게 높은데도 방어율 4점대 초반 이유는 땅볼 유도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쟤는 싱커볼로 해요. 하드hit이 하위 9%인데 배럴 비율이 상위 20%다. 요거는 땅볼 유도를 잘했기 때문에 발사 각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병살 유도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번 시범 경기에서 13이닝 동안 방어율 4.15 삼진 9개 뭐 그저 그랬죠. 본인 뭐 실력대로 한 거예요. 시범 경기도 뭐 켈러는 실력보다 조금 뭐 방어율은 좀 더 많이 나는데 삼진 좀 더 많이 잡았어요. 아무래도 시범 경기 때는 조금 약한 타자를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15이닝 삼진 20개 포볼 8개 조금 포볼을 많이 줬다. 그죠? 양 투수 큰 차이는 없어.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하고 다만 피츠버그에 이번에 그 오헌이랑 그 오수나랑 또 왼손 타자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오헌 왼손이고 왼손 타자 좀 잘 치는 한 명 또 데리고 왔거든요. 걔 두 명이 직전 경기에 홈런 쳤던가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만나서 또 왼손 투수란 말이야. 그래서 걔 둘이가 왼손 투수가 좀 약해서 피츠버그가 작년 타선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여러모로 투수가 비슷하다면 매치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치 승에 마햄 보고 언더오버는 홈팀이 이긴다면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양 투수가 난타당할 것 같진 않아요. 다음 마이애미와 콜로라도 페레즈와 로렌즈입니다. 페레즈 쟤는 회전수가 메이저리그에서 1등이에요. 2686. 진짜 빠른 애가 2600대 초반인데 쟤는 2600대 후반 찍고 있어. 공속도도 빨라. 97.9마일. 저런 애들의 문제점이 연습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직구 하나만으로도 웬만큼 경기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화구 연습을 잘 안 해요. 쟤들 보면 한 번씩 난타당하는 경기가 많아.
저런 재능에 변화구까지 어느 정도 한두 개 받쳐주면 스쿠발급 되는 거야. 보통 스쿠발이랑 스킨스랑 뭐 크로셰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회전수 그렇게 안 많아요. 23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보다 살짝 높은 수준?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구위가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변화구를 잘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요런 페레지 같은 애들은 구위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변화구를 못 던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최고가 될 수가 없어. 쟤는 만약에 변화구 한 개 정도만 갖춰진다면 최고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하드입 비율 하위 8%, 땅볼률도 하위 6%예요. 맞았다 하면은 그냥 장타라는 거야. 맞추기 힘들겠지만 맞았다 하면 홈런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쟤는 이번 10억 경기 때는 14.2이닝 동안 삼진 20개 잡았고 포볼 7개 줬는데 방어율이 5.52라는 거는 장타를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로렌젠도 WBC에선 잘했는데 10억 경기 때 10.2이닝 동안 방어율 10.97입니다. 뭐 답 안 나오죠. 포볼 10개 줬고. 이 경기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마이애미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타선 자체는 마이애미가 좀 더 좋기 때문에. 근데 뭐 로렌젠도 뭐 각 잡고 던지면 6이닝 3실점씩 퀄리티 스타트는 뭐 밥 먹듯이 하는 투수라 본 게임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오늘 둘 다 방망이 치는 거 보니까 답 안 나왔습니다. 2대1이었어요. 마이애미가 마햄만 해줬어도 6.5벤가 당첨이었는데 1점 차로밖에 못 이기더라고. 그래서 삐져가지고 이번에 마이애미 안 갔습니다. 이 경기는 뭐 마이애미 승 보는데 전 안 갔어요. 다음 휴스턴과 천사 경기. 이 경기 제가 어제 오버 봤었죠. 1픽으로 불렀는데 2회 초까지 5점 냈었는데 끝났을 때 8점으로 끝났어요. 8.5 기준점인데 일부러 짜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네. 이 경기는 뭐 작년 시즌 기록으로 비교해보면 뭐 천사의 디트머스가 살짝 앞섭니다. 근데 둘 다 표본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다만 디트머스는 삼진율이 상당히 높은 투수다. 그죠? 그리고 위프, 헛스윙률이랑 바깥쪽 공 유인구가 체이스 천상계입니다. 그래서 헛스윙이 많아요. 상대 타자들이. 휴스턴은 좌투수 공통통 못 친다. 휴스턴이 지금 2연패 중인데 내일 경기도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내일 경기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천사는 또 투수공을 잘 친단 말이야. 그리고 하비에르가 공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 투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트라웃이 완전 미친 것 같아요. 지금 2경기 연속 홈런이죠. 엄청 잘 치고 있어서 내일 트라웃이 또 칠 가능성이 또 있어요. 하비에르는 지난 시즌 4.6이었는데 기대의 방어율 3.36이고 이번 10억 경기에서 10.2이닝 동안 1.69 방어율 되게 좋았죠. 근데 포볼 7개야. 주자 한두 명 쌓아놓고 트라웃 앞에 만나면 이거 휴스턴이 이거 어차피 4연전이라서 스윕은 아닌데 또 질 가능성 좀 있다고 봐요. 이 경기. 그래서 디트머스가 일단 삼진율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휴스턴 정배보다는 조심스럽게 천사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디트머스는 10억 경기 때 방어율 별로 안 좋았다. 얘도 포볼이 많았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저는 간다면 천사 역배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다음 미러키와 화이트삭스입니다. 미러키는 패트릭 나오고 화이트삭스는 버크 나와요. 자, 패트릭은 지난 신인이었고 지난 시즌에 119.2이닝 동안 삼진 127개, 포볼 40개. 괜찮았죠? 얘 뭐 구속도 평균 이상이고 94.2, 회전수 2333 평균 살짝 상회하고, 패스트볼 비중이 86%입니다. 거의 뭐 10개 중에 9개 정도가 패스트볼이라고 보면 되고, 패스트볼 최상급이에요. 제구질 잘하고 있고, 다만 땅볼 유도 비율이 하위 6%. 그래서 패스트볼 뭐 구위가 있어가지고 홈런 큰 거 잘 맞진 않지만 땅볼 비율이 낮기 때문에 좀 힘있는 타자 만나면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0원 경기 때 개판 쳤죠. 12.1이닝 동안 방어율 11.68, 홈런 5개 맞았습니다. 포볼 8개. 얘가 뭐 2년 차라 가지고 10원 경기 때 대충 던졌을 것 같진 않고 조금 얘는 어쩌면 그거에 빠져서 그 소포머 징크스에 빠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10원 경기 결과만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얘 구종 자체가 되게 단조롭잖아. 공도 그렇게까지 요렇게 떠진 투수들이 많습니다. 라스무센이라든지 버로우스라든지 이런 직구 위주로 던진 애들이 많아. 그 애들은 기본적으로 평균 구속이 96마일 가까이 되고 회전수 되게 높아요. 2400 이상 됩니다. 근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투구를 하고 있어서 이번 시즌에 좀 슬럼프에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버크 또한 얘도 뭐 3년차 4년차인데 뭐 보시면은 구속 94.4마일이고 얘도 뭐 특별한 구종 같은 게 없어. 이번 그 시범 경기 때도 그렇게까지 좋지도 않았고, 전 이 경기 둘 중에 한 명 이상은 무조건 터진다 봐요. 이 경기는 오버 좋아 보입니다. 오늘의 1픽은 미러키 경기 오버로 보겠습니다. 승패는 애매해요. 애매하면 뭐지? 역배 가야지. 애매하면은 뭐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프렌 역배보다는 오히려 저는 오버 쪽이 좋아 보여요. 오늘의 1순위는 미러키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3번 이제 레이날도 로페즈랑 와카 나옵니다. 얘도 레이날도 로페즈 좋은 투수죠. 이거 24년도 성적입니다. 24년도에 135.2이닝 동안 삼진 148개, 방어를 1.99. 작년에 거의 안 던졌죠. 얘도 부상이 좀 있어. 던지기만 하면 잘 던지는데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올 시즌 시범 경기에서는 17.1이닝 동안 방어를 4.15, 포물이 좀 많았고 아직까지 제구가 조금 살짝 안 잡힌 모습. 손이 낮고 일단 포신 95.6마일인데 던지는 이제 위치가 타점이 낮기 때문에 약간 무브먼트가 좀 좋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와카는 뭐 그냥 6이닝 37.5이닝 37점 왔다 갔다 하는 투수인데 체인지업이 천상이에요. 천천이라고 봐야 되나? 100% 정도 됩니다. 99에서 100 사이에요. 거의 뭐 체인지업은 메이저에서 한 3손가락 안에 들게 던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급 잘하는 거죠. 직구인 척 하면서 체인지업 던져가지고 타자 타이밍 뺏는 거예요. 이번 그 시범 경기에서는 15.2이닝 동안 방어율 6.89, 포볼 10개, 삼진은 많이 잡았어. 이 경기는 좀 애매해.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막상 본경기에 들어오면은 둘 다 웬만큼 던질 것 같기도 하고 쳐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이 경기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캔자스가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이번 시즌 캔자스 전력 괜찮아요. 저는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연패 당할까 싶기도 하고 역배 터트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샌프란시스코와 양키스. 샌프가 이제 텍사스에서 마일리 사왔죠. 말린지 마흘린지 어떻게 발음한지는 모르겠어요. 작년 시즌에 86.2이닝 동안 방어율 2.18 되게 잘 던졌어. 근데 삼진 되게 작아요. 삼진 66이고 포볼도 그렇게 적지도 않아.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에 좀 뻥튀기 당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작년 시즌 기대 방어율 4.24였어요. 근데 방어율이 2.18, 절반이었단 말이야. 저 2.18에 속으면 안 될 것 같아. 전 샌프란시스코 내일 말리는 어느 정도 실점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얘가 또 시범 경기 때 방울이 0.00이네. 삼진 13개 잡았고 12이닝 동안 포볼 좀 많았었고. 근데 저 0.0 저 믿을 수 없어요. 구속 자체가 빠르지도 않고 포심 50%, 단조롭죠. 스플리터 28%, 둘 개 합쳐서 한 80% 던지고, 포심 그렇게까지 막 최상급 천상급은 아니고 그냥 쓸만한 정도. 스플리터는 그냥 최상급. 어제 로미레이 상대한 양키스가 마을리 만나면 오히려 더 잘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워렌도 마찬가지예요. 구속 93.3 평이야. 근데 다만 얘는 회전수가 되게 높아요. 2573회입니다. 패스트볼 비율 63%인데 최상급이고, 다만 얘도 단조롭기 때문에 배럴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맞았다 하면 넘어갑니다. 배럴 하위 10%죠. 근데 오늘 열리는 구장은 어디다? 오라클 파크잖아. 샌프란시스코. 오른 투수에게 상당히 유리해서 오른 투수가 왼손 상대로 땡겨치면은 왼손 타자가 우익수로 넘어가죠. 근데 그쪽으로 잘 안 넘어가, 샌프란시스코 구장이. 그리고 오레인한테 불리할 게 없다. 그죠? 마일리도 물론 오른손 타자긴 한데 타자들, 기본적인 타자들 일단 그 등급 자체가 양키스가 훨 좋잖아. 지금 또 그 누구야, 그 저지 이틀 연속 또 홈런 쳤잖아요. 요 경기 이거 수입전이긴 한데 내일 경기도 저는 양키스가 좀 더 유리해 보여요.
수입전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양키스가 낫지 않나? 올해는 뭐 10경기에서 25.1이닝 동안 방어 1.41. 물론 뭐 마일리보다 좀 안 좋았지만 삼진 22개, 포볼 3개밖에 안 줬어요. 포볼 수를 대폭적으로 줄였다. 홈런 1개밖에 안 맞았고 25이닝 동안 괜찮잖아. 이 경기 뭐 양키스 이기지 않을까? 수입전이지만 양키스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긴다고 해도 이번엔 조금 적은 차로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샌디에고와 디트로이트. 이 경기는 바스케즈랑 플라우트입니다. 바스케즈는 133.2이닝 동안 삼진 78. 진짜 적게 잡죠. 얘는 정말 전부 다 맞춰 잡는다 보시면 됩니다. 배럴 비율 큰데 상당히 안 좋고, 맞았다 하면 큰 거 맞을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된다. 뭐 10여 경기 때 4.91 방어율 그냥 6이닝 37점 정도 했다 보시면 되고, 플러티도 비슷한 투수예요. 비슷한 투수고 이번 10여 경기 때는 별로 안 좋고, 이 경기는 수입전입니다. 디트로이트가 지금 2연승 했고 수입전이라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디트로이트 이길 것 같아요. 왼손 타자들 퀄리티가 디트로이트 더 좋습니다. 제가 2번 연속으로 디트로이트가 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디트로이트 이길 것 같아요. 언더에 프레임 볼게요. 이겨도 이번엔 조금 1, 2점 차로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다저스와 애리조나. 자, 2번 연속 오버 갔죠. 오버 다 불러줬죠. 오버 다 떴습니다. 0.5로 해가지고. 내일 경기도 보시면 글라스나우 나오고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 나옵니다.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는 제 구속도 느리고 그냥 똥볼러에 똥볼러. 이번에 그 WBC도 나갔었는데 거기서 조금 좀 쳐맞았고, 그거 관계로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2이닝밖에 안 던졌습니다. 뭐 실점은 없었고 삼진도 없고 포물도 없고, 어떤 느낌인 줄 알겠죠? 그냥 맞춰 잡는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왼손 투수인데 다저스가 뭐 왼손 강타자도 많지만 오른손 강타자도 많아요. 아마 로드리게스가 뭐 5이닝 많이 던지면 5이닝에 잘 던지면 5이닝 한 2실점 3실점일 같아. 근데 그 전에 무너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그죠? 글라스나우도 워낙 뭐 구속이 빠른 선수라, 그리고 오프 스피드 볼이 없지만 익스텐션이 되게 깁니다. 최고로 길고 키가 크니까 포볼을 조금 줍니다. 포볼을 좀 주는 거 말고는, 그거 말고는 뭐 직구 구위가 2535회를 돌고 공도 빠르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뭐 완전체 투수라고 좀 보지 않아요. 큰 거 한 방 정도 맞을 수 있어요. 애리조나 다선에. 그래서 이 경기 내일도 후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승패는 당연히 뭐 다저스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가 5이닝 잘 못 넘겨요. 작년에도 4와 3분의 2이닝에서 끝난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그럼 애리조나 불펜 나와야 되는데, 애리조나 불펜은 뭐다? 왼손이 한 명도 없다. 다저스 같은 왼손 강타장이 많은 팀 만나면 애리조나는 항상 6, 7, 8, 9회가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흡사 기아 불펜을 보든 그런 느낌일 겁니다. 아마도 뭐 오버 가능해 보이고 다저스가 마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입하겠죠 아마도. 근데 뭐 배당이 너무 없어서 매력적이진 않다. 다음 이제 시애틀과 클리블랜드입니다. 브라이언 우가 나오고 칸틸로 나와요. 자, 양 투수는 정말 반대 성향의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우는 평균 구속 95.6마일, 칸틸로는 91.7마일. 우는 직구 던지는 줄 알아요. 상대방 투수들이. 직구 73%입니다. 직구 이제 점수 나타나면 100점이에요. 1000 돼 있죠. 1001개 바로 제일 꼭대기에 있는. 메이저리그에서 직구가 가장 강력한 선수 뽑으라고 하면 우 뽑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포볼도 되게 없어. 상위 5%. 186.2이닝 던지는 동안 36개니까. 그죠? 6이닝당 1개, 5에서 6이닝 1개밖에 안 주잖아. 엄청나게 적게 주고 있다. 뭐 10여 경기 때도 괜찮게 던졌고, 칸틸로는 10여 경기 별로였고, 칸틸로는 얘 그 메이저리그에서 회전수가 제일 적은 거예요. 1842회밖에 안 돼요. 거의 너클볼 수준이야 저 정도면. 그러니까 너무 생소해요. 회전이 거의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아무리 못해도 2100회는 넘거든요. 회전수가, 직구가. 근데 제 1842는 뭐 악력을 거의 공을 좀 살살 잡고 던지나 이런 느낌일 정도로 되게 안 돌아.
그래서 선수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첫 번째 턴에는 범타로 물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두 번째 턴 돌면 조금 공략을 당합니다, 쟤는. 그래서 이 경기 시애틀이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우가 강력하니까 한데 클리블랜드도 우투수공을 좀 괜찮게 치고 시애틀이 또 좌투수공을 상대적으로 좀 잘 못 쳐. 타자들이 많아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이 경기. 그래서 이 경기는 시애틀 승을 보지만 승패보다는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애틀 승에 언더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구는 다 했고 느바 봅시다. 느바는 미러키와 샌안토니오. 질문이 되십니까? 야구 질문 없죠? 야구는 미러키와 샌안토니오 봅시다. 자, 샌안토니오는 7연승이고 미러키면 또 쿤보 빠지죠. 쿤보 빠지고 하기 때문에 뭐 샌안토니오 이길 건데 이거 핸디캡 좀 많잖아요. 이제 농구는 끝물이라 가지고 핸디캡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게 배팅의 분석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뭐 20점씩 이도 돼버리는데 뭐 15점 이기는 18점 이기는 똑같은 1승이고 이긴 팀 입장에서 15점 18점 이기고 있을 때 끝까지 열심히 합니까? 안 하잖아. 핸디캡 되냐 안 되냐는 이제 운빨이에요, 운빨. 뭐 2쿼터 끝나기 전까지 그 핸디캡 멀찍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 줄 몰라. 이거를 맞춘다는 건, 이거 맞췄다고 해서 실력이 좋은 거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이제. 언더 오버도 그날 야투 효율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지금부터 농구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세란 마인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마인 너무 크다. 미네소타와 디트로이트. 미네소타도 뭐 에드워즈 빠지고 또 한 명 더 빠지고 디트로이트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빠진 선수가 많아. 그래서 미네소타가 정배당인데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가 선수층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풀엔 정도는 하지 않을까. 간다면 디트로이트 풀엔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샬럿과 필라델피아. 이것도 뭐 맥시랑 오브레랑 내일 복귀할 가능성이 있죠. 거의 풀멤버로 거의 붙게 된다면 승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샬럿이 최근 경기력은 너무 좋아요. 맥시 오브레가 안 나온다면 샬럿 마헨이 완전 좋아 보이고 나온다고 하면 좀 애매해요. 그거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틀란타와 세크라멘토. 애틀란타는 백투백이에요. 오늘 경기 졌죠. 백투백이고 이 경기 핸디캡이 꽤 큰 경기고 애틀란타 체력적으로 좀 힘들겠죠. 세크라멘토 프렌 쪽으로 접근할게요. 그 핸디캡 너무 크더라. 다음 멤피스와 시카고 불스입니다. 자, 멤피스도 빠지는 선수 지금 시즌아웃 된 선수 너무 많고 시카고는 백투백이고 멤피스가 지금 연패 중이긴 한데 홈에서 괜찮은 경기력 많이 보여줘요. 핸디캡도 꽤 크기 때문에 멤피스 프렌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닉스와 유타 백투백이죠. 피닉스도 지금 계속해서 그 마크 윌리엄스랑 누구죠? 브룩스 빠지고 있죠. 근데 걔들 빠지고 나서 오히려 그 이고다로랑 이런 애들이 실력이 좀 늘었어. 유타야 뭐 체력적으로 지금 많이 힘든 상태일 거고 내일 경기에 간만에 키온테 조지가 복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복귀한다고 해도 뭐 열심히 뛸까요? 이 경기는 뭐 피닉스 마인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핸디캡 너무 크다. 이거는 이제 분석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 NBA 마인 프레는 언더 오버 뭐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개소리야. 언더 오버는 정말 운이에요. 3점 잘 들어가면 오버고 안 들어가면 언더예요. 분석 어떻게 해. 그날 운인데 안 그래요? 그날 분위기고. 지금은 NBA는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표에는 NBA는 제외시켰고 축구 제가 넣어놨어요. 축구 좋아 보여서. 자, 힌트를 드리자면 한국 배당이 떨어지는 거를 저는 당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국 배당이 왜 떨어져? 코트디부아르 멤버들 장난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한국이 질 거라고 확신한. 홍명보가 전술이 없잖아. 걔가 무슨 감독이야. 손흥민, 김민재 데리고 저질할병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아마 우리 조에 덴마크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덴마크,
또 누구 있죠? 우리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니까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 전까지는 누군지는 알고 있. 덴마크, 멕시코 한 명 누구죠? 남아공인가? 덴마크, 멕시코, 남아공이잖아. 3패로 탈락할 수도 있어. 3패로 내가 봤을 때 아프리카 애들 우리나라가 뭐 아프리카 만나서 토고도 잡고 했지만 시원하게 이긴 적 없습니다. 그죠? 참 홍명보 참 나라에 봉사하겠다고 하던데 아이고 참 이번 월드컵 참 손흥민이 마지막 월드컵이라서 마음으로도 좀 응원을 하고 싶은데 실력이 제가 봤을 땐 떨어질 것 같아. 멕시코한테 질 거고 덴마크한테 개발릴 거고 남아공한테 잘해봐야 1무 이겨야지 뭐 도3이라도 해가지고 올라갈 건데 남아공도 한국을 꼭 이겨야 되는데 이제라도 하고 있는 건데 뭐 쉽겠습니까?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 별말을 다